여당과 야당의 안보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그 나라의 정책과 직결됩니다. 여러 무기들이나 군사 관련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에 대해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약으로 내세운 안보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의사가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영상을 제작했음을 밝힙니다. 먼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평화안보 공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 불용 원칙에 따라 일관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변 사국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한 한반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 및 번영 발전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사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특히 미국과는 한미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구축하고 일본과는 역사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의 정책이 눈여겨볼 만한데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한 흐름과 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의 정상화 등 남북 사업을 재개하면서 남북의 경제협력을 도모합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국방력과 직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신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국방력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 5위는 일본입니다. 이 순위를 뒤집고자 하는 것인데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부품들을 국산화하고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략적 억제를 구현한다는 어휘를 사용했는데요. 전략적 억제는 더 강한 힘과 대응 능력을 갖추어 상대방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 전시작전권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게 전시작전권이 있지만 그 작전권을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의미이죠. 국군과 관련해서는 병력이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복무인력 확보를 위해 군 간부의 정년 연령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병 복제도 많은 정책을 준비했는데요. 주거 측면에서 전세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국방 맞춤형 복지금, 즉 출산 축하금을 확대합니다. 의료 측면에서는 단체보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한 국방개혁 2.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인상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 비리의 처벌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 직무 관련자가 사기업 주식 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안보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안보 정책입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제기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거부하는 것을 통틀어서 부르는 산불 정책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와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북 대화의 중재자가 아닌 대한민국 주도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파기와 번복 사태가 발생한 지소미아를 강화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과거사 문제 또한 한일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포괄적으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 관련 안보정책이 주를 이루는데요. 현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며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법에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1조 205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국가지점에 부담을 주는 예산에 대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남북교류 협력 계획들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군사 대응 체제를 구축하며 한미동맹을 핵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안보 체제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나면 우리나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만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은 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남북 군사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합의를 폐기하고 NLL 지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정당의 안보 정책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반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리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 외교 강화, 남북 간 다방면의 교류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장병 복지 구현, 방위사업 비리 규제와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주도,
한미일 안보협력 증대, 북한 지원 정책 폐기, 북핵 폐기 이후 전작권 전원, 북핵 폐기 이후 남북 교류라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정당이 우리나라의 국력 발전에 더 도움이 될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각 정당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보다 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안보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